과정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순환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 건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요 그림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암기 사항이 되겠고요. 암기 해 주시고, 자, 먼저 박스에 있는 것부터 해서 크게 보고 이제 하나씩 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는 거래 발생 혹은 거래 인식으로 시작이 되겠죠. 이 회계순환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장부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적는가, 그리고 보고서는 어떻게 만드는가인데 그 순서를 이론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거래 발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회계상에서 말하는 거래가 뭔지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회계상의 거래가 맞을 때만 이제 분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계는 분계장이라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분계장의 특징은 날짜별로 이제 분계를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분계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계정 과목별로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체를 기록하다라는 뜻의 전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총 계정 원장이라는 장부에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총 모든 계정 과목들이 모여 있는 장부라는 뜻입니다. 총 계정 원장의 특징은요, 계정 과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원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있던 거를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보는 뭐 그런 과정을 뜻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산 절차를 갑니다. 결산 절차로 가고요.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 순서대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이런 부분을 이제 볼 때는 거래, 분계장, 총계정 원장, 결산 절차 이것들을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자세히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암기해 주시고요. 잠깐 멈추시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거, 총계정 원장과 이 분계장 요 두 가지 원장을 합쳐서 주요 장부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장자에다가 괄호쳤죠. 이 말의 뜻은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요부라고도 부릅니다. 그걸 일단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회계 거래가 그럼 뭔가 요거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보시면 회계상의 거래라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정의하는 거 보면 경영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수익, 비용의 발생을 일으킨다. 그리고 수익, 비용 발생으로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체크한 거 보세요. 계정 과목의 그 거래 판료소에 나오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분계할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거래로 보겠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가 아닌 예입니다. 요거를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예시로 채용, 주문, 계약이 있습니다. 직원을 뭐 연봉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하였다. 그거는 거래가 아니고요. 물건 1000만원어치를 주문하였다. 아니고요. 물건을 사기로 계약하였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걸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하면 요거는요, 여러분, 거래입니다. 앞에 거랑 뭐가 다른지 보세요. 그냥 계약만 했다 하면 뭔가 주고받은 게 없잖아. 돈이든 뭐든, 그치? 그러면 이제 거래가 아닌 거고, 회계에서는. 하지만 계약금을 주고받다. 뭐 주고받은 거잖아.
그럴 때는 이제 또 거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거래라고 표현하지 않는 건데 이제 회계에서 거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화재, 도난, 분실. 자, 요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자산이 화재로 인해서 사라지고 도난으로 인해서 사라지고 분실로 인해서 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분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로 본다는 거지. 자, 정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거래가 아닌 예를 기억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인 예를 기억해보자.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이게 뭐 거래인가 아닌가 그냥 보면 알잖아요. 대충 물건 사고 팔든지 뭐 사고 팔든지 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분계를 좀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편하게 아시는 건데 우선은 뭐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환 거래라는 거는요, 분계를 했을 때 차변, 대변 모두 재무상태표 계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요. 손익거래는 차변이나 대변 어느 한 곳에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있으면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분계를 하였다. 차변이나 대변을 보았더니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있더라. 그러면 손익거래입니다. 근데 차변, 대변 어디를 봐도 수익과 비용 계정이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교환거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혼합거래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합쳐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구분하는 요령만 좀 알려드릴게요. 분계를 딱 했는데 한쪽 변에 분계는 이렇게 차변, 대변 나눠가지고 한쪽 변에 이런 식으로 뭐 계정 과목 적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한쪽 변에 이런 식으로 두 줄이 있는 분계가 있더라. 자, 두 줄짜리죠. 두 줄짜리 분계가 있더라. 두 줄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 차변이든 대변이든 상관없어. 이상이면서, 그리고 엔드. 두 줄 이상이면서 수익 비용 계정 하나, 그리고 재무상태표 계정 하나가 섞여 있으면. 무슨 말이냐면,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섞여 있다면, 그거를 이제 혼합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줄 이상인데 재무상태표 계정만 있더라. 혹은 두 줄 이상인데 그 두 줄 이상인 부분을 봤더니 손익계산서 계정만 있더라. 그러면 혼합거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리됩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거래의 종류는 그냥 수익 비용 계정이 있으면 손익거래, 없으면 교환거래, 합치면 혼합거래,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요거에 지금 힘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주요장부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주요장부가 분계장과 총계정원장이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주요장부를 어느 정도 다 아니까 출제자들이 뭐를 내기 시작하냐면 보조원장을 이제 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자, 그럼 보조원장을 구분하는 방법은 우선은 키워드 원자가 들어가는 것들 있죠. 여러분 주요장부를 외웠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드린 거야. 원자가 들어가는 계정 그 장부들은 다 보조원장이야. 왜냐면 밑에 보조기입장들 봐봐. 이거 다 외울 거야. 지금 외우는 거 시간 낭비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보조기입장 밑에 거 외우지 마시고 보조원장 특징만 보라고. 다 원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거가 들어가면 보조원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재고장 하나만 기억하자. 회사에서는 재고자산이 중요하잖아. 재고를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상품재고장도 보조원장에 포함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하자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차인 결산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그 결산 절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예비 절차가 먼저 가고 본 절차, 보고서 작성입니다. 키워드는 체크했고요. 자,
각 절차별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 좀 체크할게요. 예비 절차에서의 키워드는 시산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본 절차에서는 마감입니다. 마감이란 단어. 보고서 작성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거죠.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부터 손익계산서 등등이 있죠. 근데 이제 순서를 좀 기억해 주실게, 항상 손익계산서 계정을 먼저 마감 혹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마지막에 만드는 거예요. 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익이 산출되거든요. 그럼 그 이익은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와서 넣어놨어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등식이 뭐가 있었냐면, 자, 일단은 여기다가 좀 뭐 준비물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재무상태표. 요거 우리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자,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모양 그대로 보고 이제 만드는 건데요. 했던 복습이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적고 먼저. 자, 재무상태표 모양 잘 보세요. 자산, 차변이죠. 차변은 부채 더하기 자본. 차변과 대변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래 부르면 됐지. 요거를 뭐라 한다고 했냐 하면 재무상태표 모양을 그대로 보고 만들었다고 해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자산, 부채, 일단 이 순서대로 적으면 돼. 자본. 자본이가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등호 옆에 혼자 두었어요.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어떻게 해야 자본이가 나올까요? 빼면 되겠지. 그치? 자, 주인공은 자본이니까 자본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볼 시산표 등식을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 하나 더. 손익계산서. 자, 손익계산서는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입니다. 자, 이 자리 이제 다 아시죠?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 보통 수익이 더 크니까 이렇게 적었어. 여기가 이제 이익이 되지? 자, 그러면은 요령 먼저 지금 요 등호를 보세요. 등호를 딱 보시면 왼쪽에 뭐 있는가 볼게. 자산과 비용 있지. 자, 보자. 재무상태표의 차변 계정, 손익계산서의 차변 계정들이 왼쪽 편에 지금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대변 보세요. 부채, 자본, 수익이죠? 부채, 자본, 수익. 쉽죠? 사이사이에 등호 봐봐. 그 플러스만 다 돼 있잖아. 그치? 여기다 플러스 붙이면 돼. 그럼 뭐만 또 기억하면 되냐면, 자, 자산은 기말, 자본만 기초네. 기억하는 순서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시산표 등식을 기억하는 방법은 차변 요소를 먼저 등호 왼쪽에다 적는다. 차변 자리가 왼쪽이니까 기억하기 쉽지. 그리고 대변 요소를 등호 오른쪽에다가 다 적는다. 뭐 이것도 쉽겠고.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보면서 자산과 부채는 기말, 자본만 기초라고 적는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것만 기초가 되는지는 뒤에 가면은 제가 또 계산 문제 풀어드릴 챕터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렇게 암기하는 법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볼게요. 회계 순환 과정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단어 한 단어씩 좀 꼼꼼하게 적은 지금 그런 내용인데, 맨 처음에 우리 배웠던 게 아까 전에 요 그림으로 배웠잖아. 그치? 요 그림을 일단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자는 거야. 자, 먼저 거래식별, 분계, 전기, 요까지 아시겠지? 요까지가 결산전이야, 여러분. 요까지가 결산전이고, 자, 이제 수정전 시산표부터는
요때부터는 우리가 결산 절차라고 아까 했었던 거 있지. 결산 절차라고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결산 절차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수정 전 시산표, 시산표 키워드 나오는 게 아까 뭐였냐? 예비 절차였잖아. 근데 또 시산표 한 번 더 나오네. 이거는 이런만 잘 봐봐. 수정 전이고 후죠. 그러면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를 쓸 수 있겠죠. 사이에 뭐 있냐? 수정 분계가 있네. 요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면 이해가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시산표까지가 예비 절차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까지가 예비 절차. 자, 그 다음에 마감하는 거 보세요. 수익 비용을 먼저 마감하고, 마감이란 키워드, 요까지 뭐였어요? 본 절차였잖아. 근데 이건 순서를 좀 봐주세요. 수익 비용,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항상 손익계산서를 먼저 마감하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익이 나오면 그거를 재무상태표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감 순서가 손익계산서 계정이 먼저 마감되고, 집합손익은 그냥 이익이냐 손실이냐 그거 계산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손익으로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계산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재무상태표로 넘기가지고 재무상태표 계정 마감하는 것이요. 요까지가 본 절차.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요것도 이제 순서로 따지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계순환 과정을 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별표 있는 문제만 풀 거예요. 자, 1번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거래부터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현금, 예입, 예금을 입금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보험료, 지급, 그 다음에 보세요. 차입, 현금인데 문제는 결정하다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다. 자, 그럼 여기서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왜냐하면 차입한 게 아니니까. 결정해서 그래요. 결정해서. 자, 4번 보기 이야기 좀 드릴게요. 4번 보기 한번 보세요. 주식 가격 하락했죠. 그러면 뭐를 하냐면 회계에서는 평가 손실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상승하면 평가 이익이고요. 하락하면 평가 손실이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분기 연습 하다 보면 아실 거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키워드 해볼게요. 대금, 돈을 받았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재, 도난에 의해서 자산 소멸, 기부금, 현금 지급, 예약. 답은 4번. 예약만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다고요. 됐죠? 지금 요거는 거의 전산회계 2급 수준으로 좀 쉬운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5번.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개수가 지금 엄청 많죠. 자, 1번. 계약금을 받다. 아까 기억하세요. 계약만 하면 거래가 아니지만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거래가 맞다. 불이익 돕기 목적으로 기탁. 이거 기부잖아, 기부. 그래서 돈을 기부했다는 뜻입니다. 파손되어 감모 처리하다. 감모, 파손. 이것도 우리 자산이 줄어들었다. 계약서 작성. 답은 4번이죠. 쉽죠? 지금 요 유형이 지금 거래만 물어보는 유형. 이것도 매우 자주 나오면서 쉽다는 거지. 그래서 틀리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시산표라는 거. 아까 전에 이게 예비 절차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예비 절차의 키워드. 그게 이제 시산표였는데, 시산표의 모양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잔액, 합계가 있고 잔액이 있죠. 그리고 대변 쪽에도 합계가 있고 잔액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불러요. 합계만 있으면 합계 시산표, 잔액만 있으면 잔액 시산표, 둘 다 있으면 합계 잔액 시산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이름은 뭐 크게 의미
좀 쉽죠?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자, 이제 읽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금 보세요. 현금. 여러분, 현금은 자산이 거죠. 맞죠? 자산이죠. 자산은 차변 계정이죠. 얘는 이제 차변 계정입니다. 차변 계정이죠. 자, 마찬가지로 외상 매출금도 차변 계정. 외상 매입금 뭐야? 부채잖아. 대변. 자본금 뭐야? 대변. 자본이니까. 여비 같은 거 비용이지. 차변. 수익은 대변. 그냥 계정 과목이 원래 지자리 어딘지 기억하시라고. 자, 그럼 보세요. 현금은 차변 계정이죠.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나오겠죠. 외상 매출금도 차변 계정이니까. 외상 매입금은 대변 계정, 대변 계정, 차변 계정, 대변 계정. 그러니까 잔액은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됐죠? 자, 근데 이제 합계 부분 봐봐. 합계 부분은 무슨 특징이냐면, 자, 자산의 증가는 우리 차변에 적기로 했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기로 했지. 기억나? 이거 기억해야 돼. 거래 판료소잖아. 우리 기억했었잖아.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거든. 자산의 증가, 감소. 그럼 외상 매입금 뭐야? 부채잖아. 대변 계정이니까 증가 여기 적어야지. 부채 증가. 감소할 때는 차변 적고. 자본은 뭐야? 대변 계정이니까 증가 대변에 적고 차변에 감소. 비용은 뭐야? 증가할 때 발생이라고 했지? 발생하면 차변. 수익은 발생하면 대변. 이렇게 적는다고. 자, 현금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돌아가서 보실 거는, 그러면 보세요. 증가한 게 A만큼 있었고요. 감소한 게 24만원입니다. 잔액이 만원이래요. 그러면 25만원만큼 증가했었겠죠. 지금 뭐 하는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잔액이 만원 남은 거거든. B도 해보자. 외상 매출금 감소가 31만원인데 잔액이 2만원이네. 자, 그러면은 33만원이었겠지? 그러니까 잔액이 왼쪽 차변에 2만원 있는 거야. 외상 매입금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부채고요. 지금 잔액이 대변에 만원 있죠? 그러면 C는 12만원 이렇게 했겠죠. 증가됐겠죠. 그러니까 만원이 남는다 하고요. 뭐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보자. A, B, C에 들어가는 금액의 합의를 했네. 그럼 A, B 두 개 합치면은 58에 60에 70이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시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읽는 법은 아셔야 되거든.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한번 이렇게 읽는구나 아시면 되고, 모르시겠으면 다시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구간 이렇게 앞으로 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7번 시산표 등식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왼쪽 등호 왼쪽에는 차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 자산과 비용. 지금 1, 2, 3번 다가 이렇게 됐다.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 부채, 자본, 수익, 부채, 자본, 수익까지만 돼. 요거 이거 안 되고. 그럼 3번, 4번 날리자. 자, 그럼 1번, 2번. 자산은 기말, 부채도 기말, 자본은 뭐라 했어? 기초라 했잖아. 아까.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외우는 법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시산표 8번.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나열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냐. 우선은요, 여러분, 시산표 키워드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산표에서 키워드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왜 만드느냐 하면 대차평균의 원리.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시산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산표를 딱 만들었을 때요,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차대의 합이 같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 라고 발견할 수 있겠죠. 지금 금액 기준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차변의 금액, 대변의 금액으로 지금 얘가 오류가 있나 없나 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못 찾는 거, 발견할 수 없는 오류자 있잖아. 그러니까 못 찾는 걸 나열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을 수 있는 거겠지. 이거 잘 생각해. 무슨 말인지. 자, 금액을 기준으로 차, 대의 합이 다르면
뭐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근데 동일한 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반대로 전개했대. 요거는 못 잡지. 왜냐하면 차변에도 100원, 대변에도 100원 넣었다는 거야. 근데 계정 과목만 이름을 다르게 적은 거지. 못 잡아요. 금액이 같잖아요. 그 다음 볼까? 차변과 대변의 전기 기록하는 거를 동시에 누락. 차변에도 100원 넣어야 되고 대변에도 100원 넣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넣은 거야. 그럼 또 못 잡지. 그치? 자, 그 다음 차변과 대변의 틀린 금액을 똑같이 전개한 경우. 자, 보세요. 차변에 100 넣고 대변에 100을 넣어야 되거든. 근데 차변에 50 넣고 대변에 50을 넣었대. 잡을 수 있을까? 이것도 못 잡아요. 어쨌든 뭐 안 되잖아요. 그쵸? 자, 답은 4번인데 차변만 이중으로 전개했다. 이 말은 차변에도 넣고 대변에도 넣는 게 일반적인데 차변에만 2번 넣은 거지. 그러면은 차변 금액만 올라오겠지. 이렇게 오르겠지. 그러니까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회계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고요. 자, 보기 1번부터 이제 하나씩 읽어볼게요.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자, 마감 재무제표 작성이잖아. 이게 이제 본 절차였고 이게 보고서 작성이었거든. 순서 맞지? 본 절차 먼저 하고 보고서 작성이잖아. 오케이, 맞고요. 일반적으로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 그리고 보고서 작성도 있긴 한데요. 이건 좀 애매하긴 하죠. 이게 빠져서. 근데 앞에 거는 다 맞는 말이긴 하잖아. 그러면은 3번 보기, 4번 보기 보자. 수익 비용 계정에 해당되는 기말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그쵸. 수익과 비용은요, 그 해에 다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해가 되면 제로 베이스, 제로부터 다시 수익 얼마 발생, 비용 얼마 발생하니까 넘긴다, 이월한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 거죠. 4번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집합손익. 자,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이게 틀린 거예요. 뭐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야 되냐면요,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집합손익을 쓴다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12번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올바른 것은, 문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나왔거든. 구체적으로 이건 그냥 아까 전에 우리 이론 때 설명 드렸었으니까 이건 답만 체크할게요. 답은 2번입니다. 아까 거래식별부터 해서 재무제표 작성까지 어떤 순서로 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기까지가 회계의 순환 과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 절차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관련된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문제풀이를 위한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암기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연과 예상 그리고 발생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은 요 1번 있죠. 요거를 먼저 암기를 좀 해주세요. 암기 방법 이연선시, 사람 이름으로 생각해라고. 이연선시. 지금 그냥 다 적었지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암기하는지 좀 봐봐. 이연선시. 자, 무슨 말이냐. 이연이란 말은 선자와 매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정 과목 이름 보세요. 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급이 있고 선수가 있습니다. 보통. 자, 그리고 선급은 비읍으로 끝나죠. 자, 비읍으로 시작되면 돼요. 그래서 선급 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 선수는 수로 끝나죠. 수로 시작하는 이름을 붙이면 돼요. 선수 수익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선급 수익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읍으로 끝나면 무조건 비읍을 붙이라고. 자, 선수 수익 해볼게. 선수 수익, 수로 끝났지. 근데 선수 비용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일단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예상이다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상 혹은 발생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래서 예상은 이제 미로 시작되는 건데 미 돼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 수로 끝나지 수로 시작.
비읍으로 끝나네, 비읍으로 시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돼. 지금 그냥 이름 붙여서 외우는 법만 알려줄 테니까 잘 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문제에서 이런 말을 물어봐요. 비용의 이연. 비용의 이연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연은 선이었지 하면서 선을 떠올리시고 비용, 비읍으로 시작하네. 그럼 선급 비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떠올릴 줄 알아야 된다고. 수익 돼볼게. 수익의 이연은 무엇입니까? 하지? 그러면 이연 선이었지. 선이 들어가는 수익은 선수 수익. 이런 식으로 해라고. 오케이? 지금 이런 매칭 시키는 법만 하는 거야. 뜻이 뭔지 지금은 알 필요 없다고. 자, 예상 혹은 발생 해볼게. 수익의 예상은 무엇입니까? 혹은 수익의 발생은 무엇입니까? 하잖아. 그러면 이연선이었지. 그러면 지금 발생인 예상이나 발생은 이연은 아니니까 선이 아니라 미구나. 이렇게 해라고. 그리고 수익이니까 수수익 이런 식으로 떠올리라고.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 비용의 예상 혹은 비용의 발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됐고요. 그러면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암기할 때 필요한 추가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선급과 미수 얘네들은 차변 계정입니다. 그래서 자산이고요. 선수와 미지급은 대변 계정입니다. 그래서 부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분기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나온 김에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보세요. 이제 이 계정 과목들 자리를 좀 기억하는 방법인데 삐뚤하네. 급수 이런 식으로 외우거든. 급자가 들어가는 계정들은 다 차변 계정이야. 숫자가 들어가는 계정은 다 대변 계정이야.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면 보세요. 먼저 선급. 자, 선급은 선급금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둘 다 차변 계정이에요. 선수. 요것도 금이 있고 수익이 있어요. 둘 다 대변 계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지급금. 분기할 때 나와요, 이거. 제가 그게 정리해 놨을 거예요. 가수금, 예수금. 요 말이 들어가는 계정들. 다 보시다시피 급자, 숫자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차변 계정이다, 대변 계정이다 부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차변 계정이란 말의 뜻은 자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숫자 대변 계정이란 말의 뜻은 대변 계정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미수, 미지급, 반대로 갔지. 이건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 일단 다 적고 이야기할게. 미수금 수로 끝나니까 수익, 미지급 금, 비료부로 비용 이렇게 다. 자, 얘네들은요 미로 시작하잖아. 미쳐가지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해라고. 오케이? 미쳐서 다른 애들 가는 대로 안 가고 꼭 반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차변에 적혀있는 얘네들은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적혀있는 얘네들은 다 부채입니다. 일단 요거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분기하실 때도 좋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좋을 거니까 지금 나온 김에 좀 기억하세요. 자, 이현선 씨도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발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시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사용하여 기말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아까 있었던 4개가 아닌 걸 찾으면 돼. 아까 위에 선급, 미수, 수익, 비용 이렇게 다 있었지? 자, 답은 바로 체크할게. 2번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란 글자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은 다 수익이나 비용으로 끝나야 되거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적절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바로 답 체크하면 3번이지. 아까 뭐랬냐? 비읍으로 끝나면 비읍으로 시작해라 했잖아. 비용이 돼야지. 그치? 답은 3번. 자, 그 다음 볼게. 4번. 비용의 이연은 이연선시
그리고 비용인의 그 비읍으로 끝나고 비용 요거 일단 떠올리라고. 자, 그리고 자 보기 이거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이죠. 그럼 위에 적은 거랑 매칭이 되는 거는 성급, 일반 이런 식으로. 쉽죠?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외우면 돼. 다짜고짜. 자, 이제 6번 하겠습니다. 요거는 분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분계를 좀 공부하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우선은 문제로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풀게요. 결산 시점, 수정 분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월 1일 날짜 나오면 체크를 좀 잘 하시면 돼요. 본사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 보험료, 보통예금 계좌. 문제에서는 결산 시점 분계를 물어보죠. 12월 말에 분계를 물어봅니다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9월 1일 분계부터 해볼게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12월 말이 있고요. 자, 격리부에서는 전액 비용 처리했다. 자, 9월 1일 날 보험료를 낸 거를 다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차변에 비용이니까 보험료라고 적는 거예요. 보험료 15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150만원 적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0일 시점에 분계를 해야 됩니다. 12월 31일에 보시면 결산 시점에 보니까 화재보험료 미경과분, 여러분 미경과분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자 9월 1일날 보험료 냈고 12월 말에 딱 봤어. 여기까지가 올해분이지. 올해분 요거 이제 경과분이라 그래. 시간 이미 지났잖아. 그러니까 경과분 혹은 다른 말로 올해분이라고 그래. 그리고 뒤에 이제 내년 거 있지. 내년의 보험료, 내년분 보험료. 여러분 회계는 발생주의잖아.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계정도 사실은 결산 때 정리를 해야 돼. 내년분에 속하는 보험료를 장부에 적었지. 그거 다 취소시켜야 돼. 그거 내년의 보험료로 인식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경과분이 되지. 미경과분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100만원이래. 그러면 보세요. 올해 분은 뭐 얼마야? 그래서 50만원이겠지. 요까지 됐습니까? 네, 요거 분계고요. 분계 연습 좀 잘 되신 분들이 이해 되실 건데,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일단 최대한 노력해 보세요. 이해하려고. 안 되면 넘기세요. 그 다음에 또 관련 문제 나올 때 또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경과분이 50만원. 자, 9월 1일날 분계 보세요. 150이라는 비용을 인식했죠. 근데 올해 보세요. 50만원만 인식하면 되죠. 보험료를 얼마 취소할까요? 100만원 취소합니다. 취소하려면 대변에 적어야죠. 비용의 대변, 비용을 취소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 100만원 이 100만원이 뭐길래 취소했을까요? 내년분을 미리 낸 거잖아요. 그래서 성급비용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쓰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요건 이 정도로 설명할게요. 하시고, 요것도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또 이게 시간 해결해 주거든. 지금 이해 당장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스킵 넘기세요. 한 바퀴 돌리고 다시 와서 보시면 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야.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7번 합니다. 자, 7번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 시 차변 계정 과목과 차변 금액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요것도 그 결산 분계예요. 사실은 문제가. 그래서 그때 자주 나오는 건데 요것도 일단은 정석대로 풀게요. 자, 먼저 8월 1일 날짜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12월 31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소모품 60만원어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 처리하다. 소모품, 현금, 자산. 항상 분계할 때는 계정 과목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그럼 8월 1일 날 분계를 해보면 자산 처리했죠. 여러분, 소모품은 소모품 B라는 계정이 있고요. 소모품이라는 계정이 있잖아요. 둘 다 있거든. 자, 근데 8월 1일 날처럼 이렇게 왕창 샀잖아.
그럼 올해 이걸 얼마나 쓸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소모품이든 소모품비든 둘 다 가능해, 처리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산 처리했지. 그러면 품 이렇게 처리하면 돼. 60만원. 그리고 대변 현금 적는 거지. 60만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2월 말이 됐다고 하잖아요. 자, 그때 보니까 미사용액이란 말 쓰고 있죠. 지금 현재 결산 시에 안 쓰고 남아있는 소모품, 그게 미사용액인데 25만원치 남아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결산 때 있죠. 결산 시점에 장부에 최종적으로 소모품과 소모품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기말에 창고에 남아있는 소모품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형체가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죠. 그거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비용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말에 남아있는 거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거든요. 장부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걸 미사용분이죠. 자, 소모품비 비용 계정인데 지금 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장부에 반영돼야 되는 거죠. 그럼 사용분은 보세요. 올해 사놨다가 쓰고 지금 없죠. 그게 내가 잡을 수 없죠. 그럼 이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나 하는 거지. 안 되잖아. 쓰고 없어진 걸 비용으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사용분이라고 하거든. 아까 8월 1일에는 그럼 뭐예요? 8월 1일은 뭐냐면 최초 내가 8월 1일날 왕창 살 때 이걸 얼마나 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일단은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그거는 이제 두 케이스 다 지금 다 적어 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봐봐.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다 장부를 다 정리했을 때 안 쓰고 지금 남아있는 게 장부에는 소모품으로 기록되면 되고요. 올해 쓰고 없어진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소모품 B로 되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보세요. 아까 소모품 미사용액은 25만원이다. 미사용액, 얘가 이제 자산이 되어야 돼요. 요만큼만 자산으로서 장부에 반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아까 8월 1일 날 거 보세요. 8월 1일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너무 많이 처리해놨죠. 얼마를 없애야지 25만원을 맞출 수 있냐. 일단 소모품 없앨게요. 그리고 35만원만큼 없애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소모품이 결론적으로는 25만원이 남잖아요. 그게 장부에 최종 반영이 되겠죠. 자, 그럼 35만원은 왜 없어졌을까? 썼으니까. 사용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모품 B라는 비용을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결론은 뭐냐? 이 문제에 따르면 미사용분은 25만원이 최종적으로 되는 거고요. 장부에. 사용분은 35만원만큼이 이런 식으로 장부에 반영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참으세요. 자, 그러면 응용합니다. 응용은 색깔 좀 바꿔서 적을게요. 녹색깔로 갑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 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도 처리 가능하다 했었잖아. 그럼 처리해 볼게. 이런 식으로 그때 왕창 60만원어치 샀고 우리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었다. 기말에 가서 보니까 남아있는 게 25만원이더라. 25만원 뭐라고? 소모품으로 장부에 반영돼야 되지. 근데 녹색깔 봐봐. 지금 어디에도 소모품으로 처리한 거 하나도 없지. 그럼 기말에 본 게 소모품 25만원입니다. 자산으로 처리하고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할래? 아까 봐봐. 사용된 건 35만원 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소모품비를 좀 취소하자. 소모품비를 25만원만큼 취소해보세요. 그러면은 60만원에서 25만원 거 빠졌으니까 남는 소모품비가 35만원이 되잖아. 여러분, 이 분계, 위에 분계랑 아래 분계가 좀 달라 보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 똑같은 결과값을 만드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일단 설명드렸고요. 요거 이해되시면 하시고, 요것도 이해 안 되시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듣고, 무조건 반복입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또 반복하시면 돼요. 자, 3강 여기까지 하고요. 또 켈리 영상 하나 붙여가지고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신청하고 싶은 문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